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제일 독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영숙 씨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씩 친구의 말이 맴돌고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 그렇게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나이 먹으니까 성격이 나빠진 건가 하고 자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조용히 지쳐갑니다. 관계를 끊자니 섭섭하고 계속 만나자니 힘들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혼자 소가리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참으며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가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민해서도 아니고 나이 들면서 성격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과 말투,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을 보며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를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편안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단톡방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도 표정이 밝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그분들은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약점을 관계의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박정혜 씨에게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63세 송미란 씨입니다. 박정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송미란 씨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하면 쓰고 천천히 갚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혜 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송미란 씨는 기꺼이 차를 태워줬습니다. 박정혜 씨는 그런 송미란 씨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친구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박정희 씨의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동안 빌렸던 돈을 송미란 씨에게 갚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송미란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며 본인도 그게 제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송미란 씨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혜 씨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박정혜 씨가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씨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박정희 씨의 부족함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박정희 씨는 지금도 송미란 씨를 가장 소중한 친구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연구에서 진정한 도움과 가짜 도움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짜 도움은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도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알디니는 이것을 호혜성의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호혜성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왔을 때 비로소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독립하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평등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더 많이 주고 한쪽이 더 많이 받더라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격차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관계를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되 그것으로 여러분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강해져도 약해져도 변해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져도 약해져도 변해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진짜는 여러분의 독립을 축하하고 가짜는 여러분의 독립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곁에 진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이선희 씨에게는 최근 가까워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윤혜숙 씨입니다. 이선희 씨는 처음에는 윤혜숙 씨가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조언을 많이 해주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선희 씨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윤혜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이선희 씨가 윤혜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 윤혜숙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서운했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한테 더 잘했어야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같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선희 씨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선희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이선희 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윤혜숙 씨를 찾았습니다. 윤혜숙 씨는 늘 같은 방식으로 대화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조언을 안 해줘? 그러자 윤혜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니잖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말 들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선희 씨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담 심리학에서 무조건적 긍정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으며 고치려 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로저스는 이런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고치려 들면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판단받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언은 때로 필요하지만 감정이 먼저 인정받지 않으면 어떤 조언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닿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관계는 조언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조언이 아닌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말해도 괜찮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침묵도 안식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강명수 씨에게는 정순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명수 씨는 평생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자 씨와는 달랐습니다.
정순자 씨를 만나면 이상하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강명수 씨는 침묵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자 씨는 침묵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냥 앉아 있었고 가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명수 씨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꼭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눈 말은 딱 3마디였습니다. 날씨 좋네. 그러게. 바람이 시원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강명수 씨는 그날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줄어들게 되죠. 말이 줄어도 편안하다는 것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명수 씨는 지금도 정순자 씨를 만날 때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모리타 마사타케는 침묵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침묵이 가능하다는 건 그들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그 관계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화의 양과 관계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일수록 대화의 양은 줄어들고 대화의 질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만 깊은 관계는 적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눈빛, 표정, 분위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침묵을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소리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듭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지겹고 새로운 화제를 찾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김순덕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72세 박영자 씨입니다. 김순덕 씨가 박영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늘 한결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박영자 씨는 김순덕 씨를 대하는 태도가 일정했습니다. 한 번은 김순덕 씨가 박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늘 그렇게 똑같아?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을 텐데. 박영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그건 내 문제잖아. 내 기분을 왜 상대방이 맞춰야 해? 그건 예의가 아니지. 김순덕 씨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영자 씨에게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씨는 그런 일이 있어도 김순덕 씨를 만나면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밝은 척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의 힘든 감정을 김순덕 씨에게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김순덕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김순덕 씨는 박영자 씨 곁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박영자 씨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함이 김순덕 씨에게는 큰 편안함이었습니다. 김순덕 씨는 지금도 박영자 씨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에 관한 연구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먼은 이것을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차이를 알고 미성숙한 사람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관계는 안정감을 주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는 불안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일정합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을 분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들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서양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진정한 관계는 변덕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닻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최윤희 씨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느라 바빴고 몸이 아파서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못했고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서운해했습니다. 요즘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한미경 씨는 최윤희 씨가 연락을 못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몸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나으시길 바랄게요.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한미경 씨는 최윤희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최윤희 씨의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최윤희 씨는 한미경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한미경 씨의 반응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미안해? 많이 힘드셨죠?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괜찮을 때 만나서 얘기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섭섭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윤희 씨가 건강해진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최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연락도 못하고. 한미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관계가 그렇게 약해요? 몇 달 연락 못한다고 끊어지는 사이예요? 저는 언니가 힘들 때 옆에 있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요. 최윤희 씨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에서 건강한 애착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멀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원망과 비난으로 표현합니다. 볼비는 이것을 애착 안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착이 안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부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상대방의 부재를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관계는 일시적인 단절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해도, 연락이 뜸해도 다시 만났을 때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멀어져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에게도 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준비돼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만들어집니다. 멀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부재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평생 당신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도 나쁜 사람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독이 든 물 한 방울이 맑은 물 한 통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함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주에 사는 68세 강민호 씨는 오래된 친구에게 처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이 좀 상처가 됐어. 내가 자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했어야지 라고 했잖아. 그 말이 좀 서운했어. 강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럼 우리 만나지 말까? 강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 친구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 자체를 관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편함을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 강민호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강민호 씨에게는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비슷하게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 조심할게. 그 한마디로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실크와 베리 골드먼은 관계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드백 수용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배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냐며 관계를 위협합니다. 실크와 골드먼은 이것을 방어적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어적인 사람은 모든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사람은 모든 피드백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갈등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 더 깊어지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 무너집니다.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이 불편함을 말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예민하다고 몰아가고 심지어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대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자신이 우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불편함을 참고 살아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가 대등하게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진정한 관계는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불편함을 말할 때 관계를 위협하거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사귀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말하면 관계를 위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만큼 진짜 친구가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윤석구 씨는 최근 한 지인과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 지인은 윤석구 씨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판단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이 든다고 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이 들수록 더 밝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보이는 자식들한테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말하면 그런 식으로 화내면 안 돼. 참아야지. 자식들도 바쁘니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윤석구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잘못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다는 대답만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윤석구 씨는 그 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구 씨는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때 있어. 네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윤석구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다는 것,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석구 씨는 결국 감정을 판단하던 그 지인과의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석구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감정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미국의 심리치료사 마샤 리네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감정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 검증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감정 무효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고치려 드는 것을 말합니다. 리네한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무효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리네한은 이것을 감정 무효화의 악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무효화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되고 감정을 의심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욱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수용과 변화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은 받아들여질 때 변화합니다. 감정은 부정하면 더 강해지고 인정하면 누그러듭니다.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판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슬퍼하면 왜 슬퍼하냐고 묻고 화내면 왜 화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정당한지 합리적인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그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감정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의 감정을 느낄 권리를 포함한다. 내 감정을 계속 판단하는 사람,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오고 사랑과 미움이 뒤섞이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더욱 고립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판단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여러분은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은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심이 늘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조명숙 씨는 오랜 친구와 최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면 대화는 항상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끝났습니다. 조명숙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친구는 잠깐 듣는 척하다가 곧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조명숙 씨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 근데 나는 더 심해.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 받았는데. 그리고 10분 넘게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명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에서 조명숙 씨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조명숙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의 청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명숙 씨에게는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면 대화가 균형 있게 오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다시 조명숙 씨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조명숙 씨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크레이그 말키는 연구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병적인 자기애를 구분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중요하지만 타인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만 중요하고 타인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말키는 이것을 관계의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지만 자기애적 관계는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습니다.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 듣는 쪽은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위험한 사람은 관계에서 늘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작아집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모두 주인공인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늘 중심이 자기인 사람, 여러분을 보조 역할로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가 동등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늘 중심이 자기인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 5가지, 그리고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고치려 들지 않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말이 줄어드는 사람, 기분이 아니라 태도가 일정한 사람, 멀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불편함을 말하면 관계를 위협하는 사람, 내 감정을 계속 판단하는 사람, 관계에서 늘 중심이 자기인 사람. 이 8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보는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질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지치고 더 불행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멀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정작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 곁에 둘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성격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람을 다르게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요.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용기, 나쁜 사람을 떠나보내는 용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쁜 사람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에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변할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떠나보낼 용기를 낸 여러분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거나 떠나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상대방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모두 제각각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